수많은 음식 속 다양한 비법들, 그 속에 숨겨진 1mm 레시피를 찾아라. 음식 맛의 황금 비율, 황금 레시피. 종류가 많은 만큼 만드는 법도 다양한 전.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 많이 기름 부어도 안 되고 너무 조금만 부어도 안 되고 세면 너무 타버리고 약하면 또 아주 안 익고. 기름 양과 불 조절 실패로 덜 익거나 너무 타버린 경우. 그리고 멀리 익었을 때 뒤집으면 막 찢어지고 처지고 그래요. 익은 정도를 몰라서 뒤집다가 찢어진 경험까지. 그래서 준비한 동태전과 동그랑땡, 부추전의 황금 레시피. 우선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대표 음식. 동태전부터 시작해볼까요? 제작진은 서울에 위치한 전 전문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사람들로 이미 가게 안은 만원 사례. 손님들마다 각자 취향에 맞게 동태전을 주문하는데요. 전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바로 식신 모드로 돌입하는 사람들. 옛날 같으면 명절 때만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저희가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일단 담백한 맛 때문에 저희가 항상 먹고 있습니다. 이게 막걸리 하는 거 먹으면 또 느끼하고 약간 느글느글하고 그런데 여기는 딱 입에 착착 감기는 그 담백한 맛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깔끔 담백한 맛으로 사랑받는 이곳의 동태전. 그 맛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혹시 전집 전용 구이판이 맛의 비밀? 철판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철판으로도 하고 바쁠 때는 안에서도 프라이팬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철판과 프라이팬에서 똑같은 재료와 방법으로 동태전을 만들어 맛 비교를 해봤습니다. 두 동태전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오로지 맛으로만 평가를 부탁했는데요. 그냥 맛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는. 또 다른 손님에게도 시식을 부탁한 후 양쪽 동태전에 대한 맛의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 별로 없어요. 어디서 만들어도 맛있다는 이곳 동태전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쟁반에 널어놓은 동태포에 소금을 뿌린 다음 앞뒤로 밀가루를 묻혀줍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달걀 푼물에 옷을 입히고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른 다음 동태전을 하나씩 올려서 부치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부족한 듯 보이자 다시 한번 기름을 둘러주더니 어느새 동태전이 끝이 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간단하죠. 타지 않게 뒤집고 발라놓고 이렇게 하면 되죠, 뭐. 노릇노릇하게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진 동태전은 곧바로 손님상으로 가서 간장 콕 찍어 한 입 먹으면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고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에 입가에 미소까지. 부드러워요, 살이. 동태살이. 오래되면 동태가 꼬들꼬들해요. 굳은 거같이 이렇게 맛이 없어요. 근데 바로 부쳐가지고 바로 나오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하는 방법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동태전.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그때 냉동실에서 가져온 동태포를 한 줌씩 집어 구멍이 숭숭 뚫린 체에 깔기 시작하는 사장님. 무슨 이유로 동태포를 하나씩 펴는 걸까요? 냉동이 된 거를 해동시키려고요. 해동 안 하면 안 돼요? 해동 안 하면 물기가 많아가지고 별 맛이 안 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동태포 해동을 어떻게 하시나요? 숙제에 내놨다가 녹으면 거나 해는 거죠. 뭐 조금만 식으면 그냥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이거는 얼마나 해동시켜야 돼요? 냉장고에서 1시간이나 한 30분 정도요. 냉장고에서 1시간 동안 똑같은 조건으로 냉장고에서 해동하는 것과 실온에서 해동하는 것에 따라 정말 맛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제작진은 동태포의 상태 변화를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1시간 후 냉장 해동한 동태포는 탄력이 그대로인 반면 실온 해동한 동태포는 힘없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
동태전은 포를 떠서 냉동된 상태로 우리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집에 구입을 해서는 냉장고에 자연 해동을 시켜서 나중에 조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연 해동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수분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밀가루나 달걀옷을 입었을 때 잘 떨어지고 밀착감이 없어서 동태전 자체의 모양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태포는 소금을 뿌려 간을 맞추고 골고루 밀가루를 잘 묻힌 다음 달걀 푼물에 달걀옷을 하나씩 입혀줍니다. 굽기 전 팬에 기름을 두르고 서서히 달궈지면 준비된 동태포를 올려서 노릇노릇한 모양을 갖출 때까지 익혀줍니다. 그런데 동태전을 할 때 기름의 양은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하거든요. 기름은 얼마큼 사용하세요? 기름 한 반 스푼 2번이요. 동태전을 부치는데 기름 한 수저만 있어도 충분하다. 한 번 둘러주시고요. 그래서 기름을 한 번 두른 것과 충분하게 3번 두른 것으로 동태전을 만들어서 직접 비교해보기로 한 제작진. 겉으로 보기에는 두 동태전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키친타올 위에 올려둔 동태전을 옮겨보니 기름의 양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기름의 양만 달리하여 만든 동태전. 과연 사람들은 어떤 쪽의 동태전을 선호할까요? 손님들에게 직접 시식과 평가를 부탁드렸습니다. 이게 더 맛있어요. 함께 온 친구도 두 동태전의 맛을 진지하게 먹어보고 비교를 합니다. 이거는 한 번 먹으면 젓가락질 그만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계속 열심히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불 조절도 빼놓을 수 없겠죠. 처음에 강불로 프라이팬을 달군 다음에 기름을 약간 불러 동태를 올린 다음 중불로 줄인 다음 뒤집고 약불로 마무리합니다. 강풍약. 자, 이제 동태전의 황금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매번 만들어도 맛있게 만들기는 어려웠던 동태전.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기시나요? 두 번째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온 가족이 좋아하는 동그랑땡입니다. 가장 인기 많은 메뉴답게 손님들의 사랑 독차지한 동그랑땡. 하지만 이곳 동그랑땡의 맛은 조금 특별하다는데요. 싼 데 가면은 전이 두꺼워요. 고기전 하면은 되게 굉장히 두꺼운데 여기는 딱 얇고 넓게 아주 맛있게. 전이 생각날 때면 일부러 찾아온다는 손님도 빼놓지 않고 동그랑땡을 시켜서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많이 느끼하고 그런데 그런 게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먹을수록 빠져들게 만드는 동그랑땡.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동그랑땡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돼지고기 넣고 양파를 넣고 당근, 부추, 소금, 후추, 마늘 넣고 밀가루 넣고 전분 넣고 동그랑땡에 전분가루를 넣는다. 전분가루 왜 넣으세요? 반죽이 잘 되고 흩어지질 않고 그렇죠. 정말 전분가루가 반죽을 잘 뭉치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똑같은 재료에 전분가루를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을 가지고 동그랑땡을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부서지네요. 겉모습으로도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전분가루를 넣은 왼쪽의 동그랑땡과 전분가루를 넣지 않은 오른쪽의 동그랑땡. 동그란 모양 그대로를 유지한 왼쪽과 마구잡이가 되어버린 오른쪽.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동그랑땡은 고기와 야채를 섞어서 만드는데 이때 전분과 밀가루를 섞어주게 되면 반죽에 밀착력이 더해지기 때문에 동그랑땡을 부쳤을 때 모양이 부서지지 않고 깔끔한 전을 부칠 수 있습니다. 전분을 넣고 계란을 넣고
고기와 나머지 재료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많이 주물러줍니다. 동그랑땡은 불 조절이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동그랑땡은 약불로 해줘야 되죠. 왜요? 타니까, 누르니까. 간단한 이론인 것 같지만 주재료가 고기이기 때문에 속까지 골고루 익히기 위해서는 약한 불에 시간을 두고 조리해야 훨씬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사장님만의 포인트. 속까지 부드럽게 익은 동그랑땡 하나면 밥 한 공기 뚝딱 하는 건 식은 죽 먹기겠죠? 자, 이제 동그랑땡 재료와 2배로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조리 방법 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막걸리와 함께 즐겨 찾는다는 부추전입니다. 비가 오든 해가 뜨든 해먹기도 간단한 부추전이지만 만들 때마다 맛이 다르고 맛깔나게 만들기 또한 어려운 것이 이 부추전이라는데요. 보통 이제 집에서 먹게 되면은 좀 오래되면은 이제 전이 기름에 쩔어가지고 눅눅한 맛이 나는데 여기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바로바로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혀 이제 기름 맛이 안 나가지고 조금 더 신선하게 먹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저는 손으로 찢어서 먹는 것이 제 맛이라고 했던가요? 제대로 전을 즐길 줄 아는 분이네요. 맛있어, 맛있어. 분명히 딴 데 가서 먹어보면 부추에서 뭐 이상한 냄새 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집은 괜찮더라고. 부추도 싱싱하고 반죽도 일단 사장님 잘 맞추니까 맛있어요. 주부 구단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부추전 반죽의 비밀 궁금하시죠? 우선 부추전 반죽에 필요한 물부터 준비하시는 사장님. 사장님 물은 얼마큼 넣으시는 거예요? 물이요? 여기 요 정도요. 컵을 따라봐야죠. 부추전 한 장을 만드는 물의 양을 맥주컵에 수치화해봤습니다. 딱 200cc 분량의 맥주컵 한 개면 충분하겠군요. 이어서 밀가루를 넣습니다. 정확하게 국자로 4번을 넣는데요. 이 또한 200cc 맥주컵에 수치화해봤습니다. 여기도 200. 차곡차곡 담으니 물과 밀가루 각각 1:1 비율입니다. 그렇다면 1:1이 부추전 반죽의 황금 비율인 걸까요? 제작진은 물과 밀가루의 양을 1:1 그리고 1:1.5로 해서 부추전의 맛을 비교해봤습니다. 물론 부추전에 들어가는 재료와 조리 방법은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맛있게 익은 부추전을 그대로 손님상에 가져가 맛과 평가를 부탁드렸습니다. 얼마 안 되는 차이 같은데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반죽 비율을 달리한 양쪽의 부추전을 하나씩 맛보는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이게 더 맛있어. 이쪽 거는 좀 쫀득쫀득은 한데 좀 퍽퍽해요. 다른 손님에게도 똑같이 시식과 함께 맛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렸습니다. 야채가 좀 퍽퍽하면서 좀 들어가는 게 좀 불편한 건데 이거는 먹는데 이게 좀 씹히는 감이 자체가 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왜 부추전의 반죽은 1:1이 적당한 걸까요? 보통 익혔을 때 늘어지는 채소, 즉 부추나 쪽파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와 물의 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밀가루와 물의 비율은 1:1 비율로 섞어야 나중에 반죽해서 국자를 쭉 떨어뜨렸을 때 똑똑 떨어지는 정도로 해야 굉장히 맛있는 부추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반죽이 준비되면 어른 손가락 2마디 정도 길이로 썬 호박과 당근 한 줌씩과 부추 4줌을 넣어주면 부추전의 모든 재료가 완성됩니다. 자, 그렇다면 불 조절은 어떻게 할까요? 강불로 이제 후라이팬을 닦아가지고 기름을 살짝 둘러줘요. 부추를 얹고 나서 뒤집으면서 중불로 마무리하면 되죠. 깔끔하네요. 동그란 부추전 모양대로 동그란 접시에 부추전을 옮겨 담고 먹기 좋게 찢어서 사이좋게 나눠 먹는 부추전. 어때요? 참 먹음직스럽죠? 그렇다면 부추전의 황금 레시피로 복습하면서 오늘 저녁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는 부추전 드시는 건 어떨까요? 추석 때 활용을 해보세요.
이제 완성된 황금 레시피대로 3가지 종류의 전을 모두 만들어보는 광민 PD. 와, 광민 PD 재밌는데요? 만나고 있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완성된 사장님표 전과 담당 PD표 전의 맛을 검증하기 위해 시민분들께 시식을 부탁드렸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계속 먹고 싶은데. 뭐요? 이것도 정태. 어디서 팔아요? 먹어봐야지. 제가 이쪽 거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 잘 만든 거예요? 진짜요? 괜찮은데 이거 붙일 때는 조금 얄팍하게 붙이면 더 맛있어. 60명 중 동태전 52%, 동그랑땡 60%, 부추전 70%로 오늘도 황금 레시피 성공! 다가오는 추석, 황금 레시피로 맛있고 다양한 전 요리에 도전해보세요.